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네,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7차 시입니다. 자, 평가 지표 중에 우리 결과 영역 세 번째죠.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어떻게 됐다? 개선 환자된 그 분율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영역인데 여러분들 통증은요.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치료와 간호의 기본은 통증이죠. 통증.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중증도, 그러니까 그 경도로 줄이기 위해서 통증을 좀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실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특히나 말기 환자분들이라든가 호스피스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더 그런데 요양병원 환자분들도 약간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확인하는 거고요. 얼마나 케어를 해줬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 항목에 있는 거고요.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이 전월이에요. 그쵸? 자, 전월이면 제가 7월, 8월 계속 얘기했는데 7월이라고 해요.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중증도 이상의 통증 사정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랬는데 통증이 내가 해당 평가월인 8월에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환자에 대해 따지는 거예요. 자, 산출식으로 한번 가보죠. 모두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인 전월인 7월, 해당 평가월인 8월을 비교를 하려면 기본 세팅이 뭐가 돼야 된다? 모두 있어야 된다, 이 환자가. 7월, 8월에 모두 있었던 환자분인데 7월 평가에서 자,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통증이 꽤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이 분모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월 평가보다 8월 평가에 더 개선된 환자들이다 라고 하면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부 기준을 보시면 여기서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병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통증 사정을 한다. 그래서 통증 사정 도구를 갖다가 우리가 NRS를 쓰기도 하고, 이거 숫자로 하는 거예요. 레이팅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이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NRS도 NRS지만 비주얼로 보는 걸로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바스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NRS 되게 많이 쓰시던데 바스 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페이스 페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통증 아픈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이렇게 기준이 나뉩니다.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 자, 요랬을 때, 자, 그러면 NRS나 바스는 4점에서 10점 사이예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께 여쭤보죠. NRS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점수가 이제 10점까지 있는데 가장 안 아픈 거 1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아프다, 덜 아프다라고 하면 1, 2, 3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 또는 점점 갈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 또는 떼굴떼굴 구른다, 뭐 기절할 것 같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증도 통증이라고 하고, 또는 거의 10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제가 이런 예시를 드는 게,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통증을 와닿지 않는 분들도 좀 그런 걸 환자분들한테
대입해서 빙의돼서 느끼시라고 저 말씀드리는 건데 전 중증도의 통증 정도가 항상 밤새고 이래가지고 대상포진이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거의 한 7점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중증도 통증이죠. 자, 그런데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거는 아이 낳을 때 예? 보통 첫째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전 둘째 때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머리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첫째보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뭐 11점, 12점 주고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아팠는데 그거는 내가 얻지 못할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예를 들어 자 10점을 줬어요. 또는 내가 비주얼 스케일, 아날로그 스케일을 봤을 때, 바스를 봤을 때 그 그림 자체가 거의 이제 인간의 형상을 띠지 않는 그 마지막 10점 있잖아요. 그 모습일 때, 그 비주얼이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엄청 적극적으로 더 그 통증 그 개선에 대한 그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NRS 바스는 4에서 10점. 그 다음에 FPS는 3점에서 5점. 요런 기준이라는 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분자가 개선된 거라면서요. 7월에 비해서 8월이 개선되어야 되면, 당연히 점수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다운이 돼야겠죠. 더 높아지면 더 안 좋아진 거니까, 다운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자, 통증 강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통증 강도, 빈도. 이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차팅하실 때도 그렇고 특히 의사가 경과기록지에 쓸 때 이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계속 기본적으로 세팅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람이 있는데 제가 알람을 6시로 맞춰 놓는데 알람이 있으면 알람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이 알람을 어느 날 꺼놨어. 그러면 내가 그걸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습관화가 돼 있다지만 까먹거든요. 그리고 쭉 자버리잖아요.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증의 예를 들어 경과기록지에 통증 강도, 빈도 이렇게 예를 들어 환자 클릭해서 이 통증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어요. 클릭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값으로 들어있어. 세팅값으로. 자, 그러면 어떤 분도 다 이걸 채워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없으면요.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통증, 강도, 빈도, 그리고 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거 둘 중에 하나 스킵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팅하시고 하고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적정성 평가를 준비할 때 이 심평원에서 교육자를 주면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보통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입력하실 때. 그러면 그 몇 달 사이, 뭐 두세 달 사이라고 하면 뭐 한 달만 남은 병원도 있을 테죠. 그랬을 때 그 기간 안에 이러한 세부 기준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세팅한 처방 같은 거 세팅하고 요렇게 기록 같은 거 미리 세팅하고 약속 처방으로 묶어놓고 이러면 훨씬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억울한 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뒤에서 강도, 빈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개선, 강도가 개선되고 빈도, 악화. 아까 욕창이랑 똑같아요. 분명히 7월보다 8월이 개선돼서 이거 환자를 넣고 싶어요, 여기 대상자에. 그런데 쭉 점수를 보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할 때 지금 평가 기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심평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대요. 자세히 보니까 요런 문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챙기지 못하고 환자를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산출해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등급 받겠다. 뭐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종합 점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내 자신이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런 것들 챙겨 보셔야 되는 거고.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자, 보시면 여기 강도, 그 다음에 빈도, 바로 뒤에 환자평가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 강도, 빈도가 중요하다고 기본 세팅 값으로 깔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NRS 파스 또는 FPS의 이 점수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점수에서 4에서 10점 기준이 있었잖아요. 3에서 5점 했을 때 중증도의 통증 또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이 전 거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부터 이 기준 안에 있는 거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통증 사정 도구로 인해 점수를 매기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강도라고 해요.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거니까 점수로 따지는 거고, 자, 빈도는 뭐예요?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어서 통증이 없는 구간도 있고 또는 있는데 매일은 아니야. 또는 매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야. 왜냐? 매일 10점이면 이거는 진짜 그쵸?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다 있는데, 자, 요거 설명드리려고 요걸 띄운 거예요. 여러분, 암성 통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세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통증 치료를 아무래도 받고 있어요. 그럼 의료 고도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암성 통증,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걸 뭐 적절한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약물 치료긴 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화시켜 적절한 치료. 이런 경우에는 의료 중도 요렇게 분류한다는 것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환자평가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자세하게, 자, 빈도랑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빈도에서 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죠. 그래서 환자가 통증이 없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 매일. 그리고 매일 통증이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될까? 빈도가 점점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통증이 좋아졌다, 개선됐다라는 의미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빈도로 따지면. 자, 강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세 가지, 우리 병원에서는 바스로 통증 사정 도구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10점이다. 자, 그러면 통증 강도가 이제 이분은 점점 내려와야겠죠. 이 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개선이라는 거. 자, 발생 빈도는 줄어들고 통증이 없음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점수는 낮아져야지 개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한 게 요 부분이거든요. 작성 세부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빈도랑 강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한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 앞까지만 봤다 라고 하면 환자평가표 할 때 이걸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신뢰도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시면, 통증 유발 요인, 완화 요인, 양상, 부위, 지금 여기서 했던 강도, 빈도, 지속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된다. 그럼 아까 제가 기본 세팅 값으로 하는 게 여기 앞에서 나오고 환자평가표에서 나오는 그 자체로 보면 빈도, 강도였지만 진료기록부 상에서는 어떻다? 요거를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암성 통증 때문에, 그 암성 통증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욕창 때문에 통증이 됐어. 심해졌어. 그런데 주사 치료를 하고 체위 변경을 하면 완화가 돼요, 항상.
그러다가 콕콕 쑤시는 걸 넘어서 자결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도 적어주고 그러면 뭐 둔부 쪽에 통증 강도 몇 점, 바스 몇 점, 지속 시간 그러면 지금 이 바스 점수를 매긴 예를 들어 바스 점수를 10점 매겼으면 10점을 주는 이 지속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앞에서도 요 작성 세부 기준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봐주셔야 되는 거라서 사실 교육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되게 두껍잖아요. 제가 또 추천해드린 건 뭐냐면 그 뒤에 질의응답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문제와 답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끝까지 다 봐주셔야 되는데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하셨던 분들은 그 옛날이랑 비슷하겠지 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사실 거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런 작성 세부 기준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헷갈려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중요하게 챙겨보는 부분 심평원에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책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서서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갖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다 공론화하고 같은 내용임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7차 시 평가 지표에서 이제 결과 연구 3번째입니다. 우리 통증 중요한데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